쳇바퀴 같은 일상.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근 시간 러시아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그 속에서 김태훈이라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피곤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요. 검은색 정장에 낡은 가방을 메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죠. 태훈은 평범한 기자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그저 수많은 직장인 중 하나일 뿐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씻고 토스트 한 장 입에 물고 집을 나서서 이 지옥 같은 지하철을 타고 신문사로 향하는 거죠. 으악, 또 밀려. 지하철 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예요. 태훈이 겨우 손잡이 하나를 붙잡고 서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밀쳐와요. 그래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들 똑같이 힘든 아침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태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도 마감이 있거든요. 3시까지 시청 기사를 써서 넘겨야 하는데 아직 취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신문사 편집국에 도착하자마자 데스크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웁니다. 김태훈, 3시까지 시청 기사 마감이야. 네, 알겠습니다. 태훈이 서둘러 취재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바쁜 게 느껴져요. 주변 동료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뭔가에 쫓기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태훈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하나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도 다 나처럼 바쁘게 살고 있겠죠? 가끔 상사 눈치 보면서 야근하고 열심히 써놓은 기사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이게 삶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태훈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멈출 수 없이 돌아가는 일상이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태훈은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놓고 TV를 켭니다. 연예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화려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태훈은 생각하죠. 저들의 삶과 내 삶은 정말 다른 세상인 것 같다고요.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해 봅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나름 열심히 모은 거예요. 내년쯤엔 여자친구 수진이와 결혼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만 살아야 할까? 복잡한 도시 속에서 태훈의 존재는 정말 작아 보입니다. 그저 내일을 버텨내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태훈은 모르고 있었어요. 곧 그의 평범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낯선 전화 한 통. 며칠 뒤 오후 3시, 태훈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네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을 텐데 왜인지 오늘은 신경이 쓰여요. 스팸 전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같은 시간에 또 걸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정확히 오후 3시마다요. 뭐지, 이거? 사흘째 되는 날, 태훈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태훈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장난 전화인가? 아니면 무슨 사기 전화? 전화를 끊으려던 그 순간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훈아, 잘 지내지? 태훈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세요? 상대방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나 서민호야. 문영고등학교 서민호. 그 순간
태훈의 머릿속에서 15년 전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신과 단짝이었던 그 친구. 전교 꼴찌에 가까웠던 자신에게 매일 방과 후 수학을 가르쳐 주던 유일한 친구 말이에요. 민호야, 정말 너구나. 태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15년 만에 재회라니. 그런데 수학이 넘어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민호는 정말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어요. 성적도 좋았고 운동도 잘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였죠. 태훈이 공부를 못한다고 놀림받을 때 항상 편을 들어주고 학원도 못 다니는 태훈을 위해 직접 과외를 해주곤 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나 기다려주고 참고서도 빌려주고 정말 고마운 친구였는데 하지만 지금 전화 속 민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밝음이 없어요. 뭔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민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갑자기 연락하다니 무슨 일 있어? 태훈아, 미안한데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태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 건 보통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을 때는 말이에요. 설마 돈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태우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해요. 민호가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요. 그래,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괜찮을까? 좋아.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태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5년 만에 친구 연락이라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태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호 생각을 했어요. 과연 무슨 일로 연락을 한 걸까? 정말 단순히 만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내일 보면 알겠지. 하지만 태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곧 크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15년 만에 재회. 다음 날 저녁 7시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입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 속에서 태훈이 약속 장소를 찾아 걸어가고 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 테이블에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태훈이 단번에 알아봐요. 15년이 지났지만 그 뒷모습만큼은 똑같거든요. 야, 서민호. 민호가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30대 초반이 된 민호의 얼굴이 태훈의 눈에 들어와요. 얼굴이 좀 야위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모습이 남아 있어요. 태훈아. 두 사람이 반갑게 포옹합니다. 주변 손님들이 잠깐 쳐다보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15년 만에 재회잖아요. 앉자. 커피 뭐로 마실래? 내가 살게. 태훈이 커피를 주문하러 가는 사이 민호는 혼자 앉아서 복잡한 표정을 지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태훈이 커피를 가져오면서 묻습니다. 이것저것. 사업도 해보고. 와, 사업? 대단하네. 잘 되고 있어? 민호가 잠깐 망설여요. 그게 좀 어려워. 태훈이 민호의 표정을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 봤던 민호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거든요. 나는 신문사에서 기자하고 있어. 바쁘긴 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해. 내년에 결혼도 할 예정이고. 좋겠다. 안정적이고. 민호가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해요. 그런 민호를 보면서 태훈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한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태훈은 신이 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고
민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민호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냅니다. 태훈아, 혹시 괜찮으면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예상했던 말이지만 태훈의 표정이 굳어져요. 얼마나? 민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3천만 원. 태훈이 깜짝 놀라서 커피잔을 놓는 손이 떨려요. 3천만 원이라니 자신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소중한 돈이거든요. 3천만 원. 정말 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태훈이 침묵하자 민호는 더 작은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 보증을 잘못 썼더니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 민호야, 친척들한테도 다 빌렸어. 친구들한테도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서 너한테. 민호가 울먹이기 시작해요. 1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처지라니 태훈의 마음도 아파집니다. 긴 침묵이 흘러요. 카페의 다른 손님들은 평온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이쪽 테이블만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어요. 3천만 원이 너무 크다면 조금만이라도, 정말 조금만이라도 빌려줄 수 없을까? 민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훈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결정됩니다. 15년 전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라요. 공부를 못하는 자신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기다려주던 민호. 학원도 못 다니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참고서를 아낌없이 빌려주던 민호. 그때의 순수하고 따뜻했던 우정 말이에요. 빌려줄게.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봐요. 정말? 3천만 원. 내일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서 바로 송금할게. 태훈아, 대신 앞으로 계획을 이메일로 보내줘. 어떻게 갚을 건지도. 민호가 끝내 울음을 터뜨려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상관없어요. 1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큰 도움을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꼭 갚을게. 정말 꼭. 태훈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해요. 괜찮아, 민호야. 너라면 해낼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그날 밤 태훈은 통장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잔액이 127만 원밖에 안 남아요. 결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15년 전 민호가 베풀어준 우정에 대한 자신의 늦은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훈은 민호를 믿었어요. 3천만 원의 무게. 다음 날 오후 2시 태훈이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송금하고 있어요. 은행원이 한 번 더 확인을 요청합니다. 3천만 원 송금 확실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태훈의 잔액은 127만 원이에요. 몇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한 번에 사라진 거죠.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요. 며칠 뒤 민호에게서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이 담긴 이메일이 와요. 진심이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태훈아, 정말 고마워. 이 돈으로 사업을 다시 정리해 보겠어. 매달 상황 보고하고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게. 한 달 후 태훈의 계좌에 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요. 민호의 첫 번째 상환금이죠. 그리고 함께 온 이메일에는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이번 달은 20만 원 보냈어. 사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새로운 거래처도 찾았고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태훈은 그 이메일을 읽으며 안도했어요. 역시 민호는 믿을 만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달에는 15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번 달은 거래처에서 결제를 늦게 해줘서
15만 원밖에 못 보냈어. 정말 죄송해. 세 번째 달에는 25만 원이 들어와서 태훈이 기뻤는데 네 번째 달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훈아, 정말 죄송해. 이번 달은 10만 원밖에 못 보내. 새로 들어온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섯 번째 달에는 5만 원, 여섯 번째 달에는 아예 입금이 없었어요. 대신 긴 사과 메일이 왔죠. 태훈아, 정말 미안해. 이번 달은 돈을 보내지 못했어.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로 돈이 많이 들어서 다음 달에는 꼭 보낼게. 태훈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여자친구 수진과 함께 웨딩홀도 알아보고 예식 준비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태훈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태훈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민호의 메일은 점점 짧아지고 변명과 사과만 가득해졌어요. 태훈아, 이번 달도 어려울 것 같아.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쳐서 정말 힘들어. 태훈은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독촉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민호의 안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의 메일에서 절망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태훈아, 나 정말 많이 힘들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게 맞나 싶어. 죽고 싶을 때도 있어. 그 메일을 읽는 순간 태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보다 더 큰 문제가 보였거든요. 민호의 마음이 너무 아파 보였어요. 태훈은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어요. 과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다는 민호가 괜찮을까? 가 더 걱정되었거든요. 흔들리는 마음. 몇 달이 더 지나면서 태훈의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요.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돈은 부족하고 민호로부터는 가끔 소액만 들어오고 태훈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해 봐요. 민호로부터 5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함께 와 있어요. 태훈아, 이번 달은 5만 원밖에 못 보내. 정말 미안해. 태훈이 한숨을 쉬어요. 처음에는 20만 원씩 들어오더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태훈아, 웨딩홀 계약금은 언제 넣을 거야? 여자친구 수진이 물어봐요. 태훈이 머리를 극적여요. 조금만 기다려줘. 곧 준비할게. 혹시 뭔가 문제 있어? 돈이 부족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많아요. 3천만 원이 없으니까 모든 계획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민호의 메일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요. 태훈아,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동업자는 돈 가지고 도망갔고 거래처들은 연락도 안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훈이 그 메일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져요. 돈도 중요하지만 민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한테 받은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도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어느 날 밤 태훈이 수진과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태훈아, 그 친구 얘기 말인데. 돈 빌려준 거 맞지? 태훈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어? 통장 잔액 보니까 갑자기 3천만 원이 사라져서 태훈이 한숨을 쉬어요.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응, 고등학교 친구한테 빌려줬어. 3천만 원을? 우리 결혼 자금을?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어요. 미안해. 그냥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갚는다고 하니까 빌려준 거지. 당연하지. 매달 조금씩 갚고 있어.
하지만 태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요. 실제로 점점 적어지는 금액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며칠 뒤 민호의 메일에서 더욱 절망적인 내용이 와요. 태훈아, 나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너한테 받은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메일을 읽는 순간 태우는 돈보다 더 큰 걱정이 들어요. 혹시 민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태훈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봐요.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태훈이. 태훈아. 민호의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어요. 너 괜찮아? 매일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미안해. 태훈아, 이런 푸념까지 털어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친구 아니야? 힘들 때 하소연하는 게 당연한 거지. 고마워, 태훈아. 돈은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알겠지? 응. 전화를 끊고 나서 태훈은 생각해요. 이게 정말 단순한 돈 문제일까?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일까? 긴 침묵의 시간.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갔어요. 민호의 메일은 점점 짧아지더니 아예 오지 않는 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은 꾸준히 들어왔어요. 금액은 적었지만요. 어떤 달은 3만 원, 어떤 달은 5만 원, 때로는 10만 원도 들어왔어요.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한 달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태우는 더 이상 금액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보다는 민호가 꾸준히 돈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든 마무리했어요. 부족한 돈은 다른 방법으로 채웠고 수진도 상황을 이해해 주었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 소중한 친구구나. 수진이 태훈의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태훈은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태훈은 여전히 매달 민호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통장에 작은 금액이라도 들어오면 이번 달도 잘 버텨내고 있구나 싶어서 안도했거든요. 2년째, 3년째. 시간이 흘러도 민호의 송금은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2만 원, 때로는 15만 원. 금액은 달랐지만 꾸준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태훈도 승진을 했어요. 기자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면서 월급도 많이 늘었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생활도 많이 나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물어봤어요. 그 친구 아직도 돈 보내? 응, 매달 조금씩. 참 신기해. 벌써 3년째인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그런 애야 민호는. 약속은 꼭 지키는. 태훈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실제로 금액이야 적었지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상관없어. 그냥 민호가 잘 지내기만 하면 돼. 태훈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민호를 돕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폭풍 뒤의 고요함. 4년째, 5년째가 되어가면서 태훈의 삶은 많이 안정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하지만 여전히 매달 민호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5년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민호에게서 긴 메일이 왔어요. 몇 년 만에 받는 긴 메일이었죠. 태훈아, 정말 오랜만에 연락해.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태훈이 메일을 읽으면서 눈이 커졌어요. 민호의 문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사업이 많이 안정되었어. 직원도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태훈이 기뻐서 메일을 계속 읽었어요.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매달 너한테 돈을 보낼 때마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내가 나를 믿어주고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 메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태우는 깜짝 놀랐어요. 태우나, 이제 거의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조만간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태훈이 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매일 잘 봤어. 민호의 목소리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힘이 넘쳤거든요. 태훈아, 정말 반가워.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네. 사업이 잘 되나 봐? 응, 이제야 좀 안정됐어. 만나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좋아. 그때 만났던 그 카페 어때? 좋아. 내일 저녁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태우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민호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15년 전에 그 밝은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내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태우는 기대감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5년 만의 재회, 그리고 민호가 준비한 할 말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감동적인 반전. 다음 날 저녁 7시, 5년 전과 같은 카페예요. 태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역시나 구석 테이블에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뭔가 다르네요. 옷차림도 그렇고 앉아 있는 자세도 그렇고 5년 전에 그 위축된 모습이 아니에요. 서민호. 민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태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뭔가 성공한 사람의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태훈아, 두 사람이 반갑게 포옹해요. 5년 만의 재회인데 이번에는 둘 다 밝은 표정이에요. 야, 완전 사람이 바뀌었네. 뭔 일이야? 앉아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맥주를 주문하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요. 민호의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져요. 사업이 정말 잘 된 거야? 응, 이제 직원이 10명 정도 돼. 10명? 와, 대박이네. 태훈이 진심으로 기뻐해요. 5년 전 그렇게 힘들어하던 민호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태훈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해요. 무슨 소리야? 나야 뭘 했다고.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민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요. 통장이네요. 태훈아, 이거 받아줘. 태훈이 통장을 받아서 잔액을 확인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져요. 아, 이거 뭐야? 3천만 원. 통장에 정확히 3천만 원이 들어 있어요. 원금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너 미쳤어? 이자가 원금하고 똑같을 수가 어디 있어? 태훈이 황급히 통장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민호가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야, 태훈아. 이건 이자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5년 동안 잃어버린 기회의 대가야. 민호의 눈이 진지해져요. 너는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투자도 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고, 그런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도와준 거잖아. 태훈이 말문이 막혀요. 나는 내 돈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그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 이건 그에 대한 보상이야. 민호야, 제발 받아줘. 이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져. 민호의 진심이 느껴져요. 단순히 돈을 갚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자신이 느꼈던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태훈이 통장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정과 믿음, 그리고 민호가 5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뇌가 이 통장에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통장에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고마워. 태훈이 겨우 한마디 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더 고마워, 태훈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어요. 15년 전에 그 순수했던 우정이 더욱 깊어진 느낌이에요. 근데 태훈아,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뭐?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줘. 태훈이 깜짝 놀라요. 나를? 응.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더 좋아질 것 같아. 그 제안을 듣는 순간 태훈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려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랄까요? 새로운 출발. 3개월 후 태훈은 정말로 신문사를 그만두고 민호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수진이 걱정했지만 결국 남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괜찮아. 민호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실제로 민호의 회사는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민호테크라는 IT 회사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곳이에요. 첫 출근 날 민호가 직원들에게 태훈을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 새로운 이사님이세요. 김태훈 이사님. 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 주어요. 태훈이 신기해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도움을 요청했던 민호가 이제는 50명의 직원을 거느린 CEO가 되었다니요. 회사 생활은 정말 좋았어요. 신문사에서의 빡빡한 마감에 시달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무엇보다 민호와 함께 일한다는 게 즐거웠어요. 태훈아,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좋은데? 한번 해보자. 둘이 함께 회의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마치 15년 전 함께 공부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태훈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혼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의미 있었거든요. 내 덕분에 회사가 더 안정되는 것 같아. 민호가 어느 날 고마워했어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뭘. 태훈의 대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회사 옥상에서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둘은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해요. 태훈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그런 소리 또 하고. 우리 친구 아니야? 맞아.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민호의 말이 맞아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조건 없이 빌려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도 대단해.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돈 보냈잖아. 그래야지. 약속했으니까. 둘의 대화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느껴져요. 이런 관계가 진짜 우정이 아닐까요? 함께 걸어가는 길. 1년이 더 지났어요. 태훈과 민호가 함께 일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두 사람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죠. 이른 아침 민호가 태훈을 차로 데리러 와요. 예전에는 태훈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민호와 함께 출근해요. 태훈아, 커피 마실래? 좋지. 차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바깥 풍경을 보면서 태훈이 감회가 새로워져요. 15년 전에 우리가 함께 걸었던 등굣길 기억나? 그럼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학교까지. 그때는 걸어서 갔는데 지금은 차로 가네. 많이 변했지? 변한 건 환경이고 우리 우정은 그대로야. 두 사람이 함께 웃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태훈이 생각해요. 15년 전에는
혼자 고군분투하던 외로운 기자였는데 지금은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있어요. 태훈아,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보자.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사무실로 향해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사님. 응, 안녕. 태훈이 대답하면서 미소 지어요. 이런 분위기 정말 좋아요. 회사 옥상 정원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둘이 이야기해요. 태훈아, 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자신이 노력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야. 정말로 내 덕분이야. 민호가 진심으로 말해요. 그럼 나도 고마워해야겠네. 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태훈아. 둘이 웃으면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요. 저녁이 되어서 퇴근할 때 두 사람이 나란히 회사 건물을 나와요. 석양이 지고 있는 도시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태훈아, 우리 정말 잘했지? 뭘? 서로 믿고 도와준 건 말이야. 태훈이 고개를 끄덕여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5년 전 그 선택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거든요. 3천만 원으로 우정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네.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걸 얻은 거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민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태훈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요. 15년 전 그 고등학생들처럼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을 향해서 말이에요. 태양이 지고 있지만 두 사람의 앞길은 밝아 보여요. 진짜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돈이 진짜 우정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마음이죠.